시련과 고난 속 파란만장한 삶의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1장. 끝에서 시작된 이야기.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리던 그날, 현우는 40이라는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는 부도가 나고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으며 남은 건 통장 잔고 27,000원과 고장난 스마트폰 하나뿐이었다. 이제 나는 뭘 하지? 서울의 한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그조차도 비정기적인 일이었다. 허리 디스크는 점점 심해졌고 진통제 없이는 1시간도 버티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장빛을 향한 작은 발걸음. 현우는 새벽마다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다. 공사일이 없는 날엔 책상에 앉아 책을 읽었다. 처음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라는 책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는 처음으로 돈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경제와 투자에 관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종잣돈이 없던 그는 중고로 2만 원짜리 노트북을 하나 구입해 블로그에 자신이 배운 지식들을 정리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비웃었다. 네가 무슨 전문가냐? 하지만 현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올렸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블로그는 하루 방문자 1만 명을 돌파했다. 3장. 벼랑 끝에서 피어난 씨앗. 어느 날 한 출판사로부터 메일이 왔다. 당신의 블로그를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책을 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렇게 현우는 자신의 인생과 배운 지식을 담아 인생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라는 책을 출간했고 뜻밖에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방송 출연 제안도 이어졌다. 그는 여전히 돈이 많지 않았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았다. 4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 현우는 다시 일용직 노동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강연을 하고 나머지 시간엔 공사장에 섰다. 어느 날 강연을 듣던 한 청년이 그에게 다가왔다. 저도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책을 보고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현우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 승리한 순간은 통장을 채웠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었다는 그 순간이었다. 5장. 진짜 성공이란. 10년이 흘렀다. 현우는 이제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다시 시작센터의 대표가 되었다. 50명이 넘는 청년들이 그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몇몇은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했다. 현우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지하철을 타고 작은 아파트에 살며 새벽이면 공원에서 책을 읽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말한다. 나는 가진 게 없었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잃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으면 언젠간 길이 보여요. 6장. 또 다른 싸움. 아버지,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아들 준우의 말에 현우는 숨을 삼켰다. 아이가 자라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고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정기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했다. 현우는 경제적 안정기를 갓 맞이한 상황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의료비는 다시 그를 흔들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자신이 키운 다시 시작센터의 운영을 이사들에게 맡기고 다시 현장으로 나섰다. 그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하루는 빗속에서 폐기물 분리 작업을 하다 철심에 손이 찢어졌고 피를 닦을 여유도 없이 다음 현장으로 옮겨가야 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 선생님, 강연에서 보던 그분 맞죠? 왜 여기에? 일이니까요. 책임 있는 사람이 해야죠.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밤이면 손가락이 욱신거려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의 친구들은 물었다. 너 지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후원도 많고 강연 수입도 있잖아. 하지만 현우는 단호했다. 내 아들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7장. 사람은 사람으로 일어선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아들 준우는 회복되었고 자신의 꿈인 물리치료사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준 건 환경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법이다. 그것만 기억해라. 그 후로 그는 다시 시작센터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는 직접 청년들과 기숙을 함께하며 밥을 같이 먹고 고민을 들어주었다. 단순한 강연자가 아닌 삶의 동반자로 함께했다. 그가 만든 재기 프로그램은 언론에 소개되며 전국적으로 퍼졌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을 받았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견학 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는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은 태희가 창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울었다. 내일은 같이 은행을 가볼 생각이다. 수키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고집이 언젠간 빛이 될 거라 믿는다. 8장 불꽃이 되다. 몇 해 후 그는 다시 책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이었다. 그 책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었다. 실패한 자, 상처 입은 자, 고통 속에 주저앉은 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였다. 책은 곧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그의 인생을 영상으로 만들었다. 방송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현우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성공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말했다. 나는 그냥 계속 걸은 사람일 뿐이에요. 9장 돌아봄. 70대가 된 현우는 여전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산책을 했다. 그 시간에만 느낄 수 있는 차가운 공기, 도시의 희미한 빛, 그리고 스스로와 마주하는 고요함이 좋았다. 하루는 공원 벤치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청년을 만났다. 혹시 현우 선생님 맞으시죠? 네. 내가 좀 유명하긴 했죠. 저는 어릴 적 선생님 책을 읽고 꿈을 가졌어요.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힘들 땐 그 문장을 떠올립니다. 어떤 문장? 청년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으면 길이 된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그 문장 하나면 충분하지. 10장 끝에서 시작된 이야기. 다시 시작센터는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재기 프로그램을 넘어서 전국 곳곳에 분원을 두게 되었다. 어떤 곳은 폐교를 개조해 만든 센터였고 또 어떤 곳은 작은 시골 마을 회관을 개조한 곳도 있었다. 그 중심에는 늘 현우가 있었다. 그는 명예직이나 대표직에 연연하지 않았다. 대신 매달 전국의 센터를 직접 방문했다. 하루는 강원도의 작은 산골 분원에서 자의 상처를 가득 지닌 청년을 만났다. 이름은 영석. 3번의 창업 실패, 부모의 외면, 그리고 빚만 남은 청춘이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전 망가진 사람입니다. 현우는 그저 조용히 말했다. 망가졌다는 건 다시 조립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손에 작은 노트를 쥐어주었다. 이걸 매일 써봐요. 오늘 뭐 했는지, 뭘 느꼈는지, 그리고 내일 뭘 할 건지. 6개월 후, 영석은 폐지를 주워 모아 재활용 소품을 만드는 작은 가게를 차렸고 1년 뒤엔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가 만든 브랜드의 이름은 그럼에도였다. 그 이름은 곧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다 잃었어도 그럼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11장 바람이 닿은 곳. 현우의 삶과 철학은 어느새 국경을 넘어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까지 전해졌다. 그중 특히 인상 깊은 일은 필리핀의 빈민촌에 만들어진 작은 희망센터였다. 센터의 벽에는 현우가 책에 쓴 문장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었다. 한 사람의 재기는 10사람의 희망이 된다. 그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를 둘러싸며 외쳤다. Mr. Hyunwoo, Salamat po. 감사합니다. 현우는 울컥했다. 나는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인데 이 아이들이 날 영웅처럼 보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내 삶의 무게는 내가 견딘 고통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온기만큼 남는 것이었다. 12장 그리고 남겨지는 것들. 시간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흐른다. 현우는 어느 날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안정을 권했고 가족들도 더 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하루하루를 사람들과 함께했다. 은퇴식을 거부하고 조용히 다시 시작센터의 바닥에 앉아 청소도구를 잡았다.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강연을 준비했다. 그날의 강연 제목은 아주 짧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팡이를 짚고 단상에 올랐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약했지만
눈빛만큼은 더 깊고 단단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노력했다고 보답받지도 않고 착하다고 보호받지도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그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그 누구보다 조용히 퇴장했다. 13장 유산은 물질이 아니다. 현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장례식은 작고 단정하게 치러졌다. 그의 유언이었다. 화환 대신 책 한 권씩 기증해주세요. 그 책들은 다시 시작센터에 모아주세요. 장례식장엔 화려한 조화 대신 수천 권의 책이 쌓였다. 사람의 온도, 눈물은 씨앗이 된다. 가난한 시절의 철학. 그 책들은 이후 전국의 청년들에게 전해졌다. 그가 떠난 후 전국에 87개의 다시 시작센터가 남았고 5천 명이 넘는 이들이 재기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지금도 계속 자라나고 있다. 14장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몇 년이 지나 대한민국 청년재기재단의 이름이 바뀌었다. 현우재단. 그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이름을 걸기를 거부했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말한다. 실패해도 괜찮아. 현우 선생님도 그렇게 시작했잖아. 그래도 다시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는 하나의 신화가 아니었다. 그는 영웅도 위인도 아니었다. 단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 단순한 진심이 세상을 바꾸었다.